이 사람들 갑자기 뛰어갑니다. 뭘 본 걸까요? 여기는 8월 13일 하이난성 탄주시 문화광장에 설치된 핵상 검사장입니다. 검사장으로 입장하기 위해서 개인별 건강 QR코드를 스캔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양성으로 판명되자 대기하던 사람들 마치 좀비에게 쫓기듯이 빠르게 검사소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검사소에 그대로 있다가는 밀접 접촉자로 분리돼서 어떤 변명이나 어떤 개인적인 이유도 용납되지 않고 강제로 격리장소에 수용됩니다. 이런 경우 집에 아이가 혼자 있다, 가족을 돌봐야 된다 등등 어떤 이유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중국인들은 지난 3년간 몸으로 체험해 왔습니다.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역은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훨씬 더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14억 중국인들에게는 아마 오랜 기간 일상이 무너지는 심적인 고통, 즉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차이나스토리입니다. 지금 저는 산동성 동북부에 있는 옌타이시 한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중국의 소셜 커머스 관련 강의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평소 같으면 직접 차를 몰고 갔다 오는데요. 오늘은 차이나스토리 구독자님들에게 좀 더 이 색다른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고속 열차를 이용해 움직입니다. 원래는 1박 2일 스케줄인데요. 만약 다른 도시로 이동 숙박을 해야 할 경우라면 지정병원에서 출발 전 48시간 이내 핵상 검사 받고 음성 확인서를 첨부해야 목적 지역 호텔에서 숙박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기다리고 확인서 받고 이런 절차가 귀찮아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당일치기로 오늘 새벽부터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열차는 아침 7시 칭다오를 출발해서 8시 10분 옌타이에 도착입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노선을 달리는 시속 350km의 고속열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고 시속 260km 이상이라 직접 운전해 간다면 2시간 반 이상 걸릴 거리를 1시간 10분에 갈 수 있어서 편하긴 합니다. 오늘은 하이난다오 봉쇄 그리고 상하이 이케아 탈출 해프닝 등 이 말 많고 문제 많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8월 초 중국의 하와이라는 여행지 하이난다오가 봉쇄됐었습니다. 하이난다오를 연결하는 항공 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되면서 15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섬에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10일부터 48시간 이내 핵상 검사 2번 받고 음성으로 확인되면 하이난다오를 떠날 수 있다고 보도했지만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항공기 그리고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된 상태라 하이난다오를 떠난다는 건 그동안 불가능했습니다. 14일에 와서야 하이난다오 사냐시 정부는 사냐 봉안 국제공항 국내선을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발표했고요. 음성으로 확인되거나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 격리돼 있던 여행자들에 대해서 하이난다오를 떠날 수 있게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연속 5차례 핵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이건 결국 5일간 매일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정말 하이난다오 여행 온 사람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준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SNS를 보면 하이난다오에 고립된 여행객들의 어려움에 대한 동정보다는 이런 위중한 시기에 어떻게 여행을 갈 수 있는지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 살기 힘든데 돈 많은 사람들 신경 써줄 필요 없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는데요. 하이난다오 성정부가 장수성 성정부에 보낸 협조 문건이 온라인에 공개된 겁니다. 내용을 보면 저장성의 일부 도시들이 하이난다오에서 출발한 전세기들의 착륙을 거부하고 있어서 여행객들이 하이난다오 공항에서 며칠간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 하이난다오 성정부는 만약 저장성의 일부 도시들이 계속해서 전세기 착륙을 허가하지 않으면 국무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열받은 하이난다오 성정부 사람들이 고의로 온라인에 유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쌍한 건 하이난다오 공항에 억류 중인 저장성 출신 여행객들이죠. 언제 출발할지도 모르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핵상 검사는 받아야 하고 그 와중에 양성으로 판명되면 다시 격리병원에 수용되고 만약 가정 중 한 명이 양성으로 판명될 경우에 생이별을 당할 수도 있는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들에게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서 저장성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로 돌아가더라도 하이난더라는 고위험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 최소 일주일간 강제 격리는 아마 안 봐도 비디오고요. 그나마 이렇게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끝이라도 보이는데 반해서 하이난다우에 발이 묶인 나머지 관광객들의 처지는 정말 악몽 그 자체일 겁니다. 현재까지는 전 세계 위주로 교통편이 한정된 상태라 추가로 지출되는 숙박비에 식사비 등등 경제적인 압박은 물론이고 이동의 자유도 제약을 받고 매일 핵산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해야 하고 집에 돌아갈 가망이 없다는 이 압박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냐에 발을 묶인 관광객들이 모여서 시위를 벌이는 영상들이 온라인에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상하이 이케아 매장에서 벌어진 이 탈출 영상을 보면 현재 중국인들의 제로 코로나 방역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강제격리에 두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필사적으로 움직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지난 3년간 중국인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우한에서 시작된 중국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케아가 위치한 상하이 시의 방역기관은 이번 이케아 매장 긴급 폐쇄의 원인을 라사 여행에서 돌아온 6살 아동이 매장을 방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케아 매장에 무증상 감염자 1명이 방문했다고 중국 최대 도시 상하이가 이런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월 15일, 17일 관련 규정에 따라서 2차례 핵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통행 제한, 요식업소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하이난다우 오미크론 확산의 원인을 하이난다우에 정박했던 베트남 어선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우습고 말이 안 되는 게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완벽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중국의 하이난다우가 저 정도라면 베트남은 지금쯤 오미크론 감염으로 국가가 거의 마비되었어야 하는데 베트남이 코로나에 감염된 어부 때문에 봉쇄됐다는 뉴스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건 SNS를 통해 올라오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 제로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피해 사례들을 보면 감염 병력이 있어서 취업이 거절됐다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 버스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야 한다고 하니까 방역 담당자가 광천수병 하나 던져주었다는 내용을 올린 여성도 있고요. 관시를 이용해서 회사 설립 하루 만에 핵산 검사소를 오픈해서 떼돈을 벌고 있다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내용, 또 시진핑 친족 중 한 명이 연관된 기업이 백신으로 떼돈을 벌고 있다는 뉴스 등등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중국 스스로에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세계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고요. 특히 이번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거는 모르겠고 경제만큼은 중국 공산당이 잘하고 있다는 중국인들의 믿음, 이게 얼마나 유지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칭따오에 돌아왔고요. 지금 이 대기줄은 48시간 내에 핵산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지난 일주일간 고위험 지역을 방문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하이난더를 방문한 기록이 있다면 아마 격리되고 또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할 겁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대기하다가 감염되는 게 아니지 더 우려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항상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